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 현대인들에게 운동은 건강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그렇다면 경무와 스트레스에 있어 현대인 못지않았던 조선의 왕들은 어떤 식으로 체력을 단련했으며 또 어떻게 심신의 피로를 풀었을까? 그 방법을 엿보기로 하자.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주광에 장터갈 시간이 온데 이러시면. 경연에 하루쯤 빠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다더냐. 하오나 전하. 헌데 그걸 안 하면 몸에 병이 날 것 같단 말이다. 망극하옵니다. 말해보거라. 내 몸이 건강한 후에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 보존하는 것이 나으냐. 아유, 얼마나 어려울까요, 선생님. 알았으면 어서 가서 오늘 주강은 거르겠다 이러고 당장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뭘 하러 가시길래 저러실까요? 병이 날 것 같다고 엄포까지 놓으며 정종이 그토록 간절히 하고 싶어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 태조 이성계의 그것은 바로 격구였다. 골프 아니에요? 실록에는 일기가 추워 교회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이듬해 봄까지 궁궐 안에서 격구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 조선 전계 왕들이 격구를 즐겨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 문과의 시험 과목이기도 했으며 24만 무예 중 하나로 정해져 조선 후기의 무예훈련 교본인 무예도보 통지에 수록되기도 한 격구가 그처럼 사랑받은 이유는 뭘까? 글쎄요. 이제야 살 것 같으이. 전하, 격구가 그리도 좋으십니까? 왜 아니 좋겠는가? 나란 일 돌보기도 힘드실 텐데 소인 같으면 틈난 대로 낮잠이라도 잘 것 같사옵니다. 이 자네가 하루만 왕 노릇을 해보면 내 심정을 알 터인데 말이세. 생각해보게. 궁 안에서 왕들은 걷거나 움직일 일이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으며 소소한 것들까지도 다 시중을 받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때문에 기막 격구든 오늘날의 골프와 유사한 보행 격구든 왕의 부족한 그래요, 진짜? 운동량을 확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무예이자 놀이였던 것이다.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려는 정종의 의지는 실록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나는 무관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을 차고 물가에 자며 말을 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므로 오래 들어앉아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격구하는 놀이를 하여 기운과 몸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조선 초기 무인 출신 왕들의 여가 생활은 매우 활동적인 편이었다. 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십니다. 아유, 이런 낭패가 있나. 아무한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대체 어딜 가신 걸까요? 분명 또 매사냥을 나가신 게 분명합니다. 설마 또요? 그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신료들의 쓴소리를 다 어찌 들으시려고. 어디 나가셨구만요. 이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왕은 바로 태종이다. 태종은 틈만 나면 매 사냥을 즐겼다고 하는데, 매 사냥이란 길들인 매로 꽁이나 그 밖의 새를 잡는 사냥으로 모처럼 대고를 벗어나 산천을 벗삼으며 말을 달리고 매를 날리면 온갖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을 것이다. 우와. 또한 하늘, 나무, 바다 등의 푸른 빛은 심신에 안정감을 주고 눈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왕비가 임신 3개월이 되면 행하는 태교 중에 소나무 숲 바라보기, 소나무 숲 바라보기. 옥가락지, 옥비녀 응시하기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하들의 마음은 임금의 마음과 같지가 않았으니 사냥은 백성을 위하는 일이 아니니 단정히 궁궐에 계시면서 덕정을 닦으라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던 것이다. 간관이 이따 일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니 우습지 않느냐? 고정하십시오, 전하. 이래서야 내 신세가 우리 아내 간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뭐란 말이냐?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시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내 허물을 들춰내려는 것뿐이다. 괘씸한 지고. 태종은 자신의 여가 생활을 방해하는 신하들에게 짜증을 냈지만 이후로도 비난이 거듭 일자 왕의 여가 생활이자 체력 관리 운동이었던 매사냥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처럼 거예요. 조선 중기 이후 유교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냥이나 격구 등은 사라져갔지만
오히려 더욱 건장됐던 무예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활쏘기였다. 예. 활쏘기의 대가였던 태조 이성계로 인해 활쏘기는 왕들의 전통이 되었고 세자의 교육 과정에도 반드시 활쏘기가 들어갔다. 무술보다는 예학의 중심을 둔 것이었지만 이는 또한 참으로 좋은 운동법이 아닐 수 없었는데 활을 쏘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자세로 긴장과 이완 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근력과 지구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또 집중력과 절제력이 절로 배양되며 자기도 모르게 단전 호흡이 되어 정신 수양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계절 산의 진미를 먹고 하루 종일 어이와 궁녀들에 둘러싸여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으며 나름대로 여가 활동도 하려고 노력했던 조선의 왕들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야, 글쎄요. 표를 보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4세로 그리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 후기 왕들보다 전기의 왕들이 대체적으로 수명이 훨씬 더 길었다는 사실이다. 어허. 이는 비교적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았던 왕들이 훨씬 더 건강했음을 나타내주는 동시에 왕이 얼마나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내내 앉아서 제대로 움직일 기회마저 갖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피부병, 안질, 당뇨 등 각종 질병으로 고생했던 조선의 왕들에게는 나름대로 애용하던 치료법이 있었는데 어떤 치료법들을? 몸에 난 종기가 너무 아파서 바로 눕질 못하겠구나. 송구합니다, 전하. 온천에 한번 다녀오시니 어떠하울런지요? 온천이라. 예, 온양에 있는 그렇다. 온천이 온대요. 그것은 바로 온천 목욕이었다. 네. 본초 강목에는 온천욕이 풍병으로 인한 수족 불수 및 외과적 개선증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세종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특히 자주 찾았던 온천은 온양이었다. 아, 온양이 온수현이군요. 그래서 그곳에는 왕의 목욕 행차를 위한 궁궐, 즉 온양 행궁이 있었던 것이다. 아, 이게 그 그림이에요. 온궁 사실에 따르면 이곳에는 보통 행궁처럼 국정을 보는 궁궐과 왕이 머무는 건물 외에도 목욕만을 위한 온천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왕은 전용 목욕탕에서 온천욕을 했던 것이다. 또한 온궁 사실에는 사도세자의 온양 행궁 행차 때 내의원에서 준비한 약재 목록도 적혀 있어 엄선된 한약재를 입욕제로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였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숙종실록에는 반신욕과 족욕에 대한 내용도 있어 요즘 열풍이 불고 있는 이 목욕법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졌음 또한 알 수 있다. 또한 연산군의 일기를 보면 당시 왕들의 목욕 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연산군은 자신의 생일에 커다란 목욕통을 4개나 준비하게 하는가 하면 풍정 때 내식에게 목욕물 기를 종 100명을 뽑게 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왕들은 궁궐에서도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주는 목욕을 즐겼던 것으로 추측된다. 찌뿌둥해. 온몸이 저리고 시린 게 벌써 갈 때가 됐나 봐. 자네도야? 나도 그러는데. 객지가 있어서 그런가? 상감마만 좋겠네 그려. 지금쯤 뜨끈뜨끈한 온천물에 푹 담그고 있으실 테니까 말이야. 그러게. 그 좋은 물에 발가락 하나만이라도 담글 수 있다면 소원이 없으려만. 우리 같은 팔자에 무슨... 하긴 잘 아프지도 않은 질긴 팔자니원. 그나저나 우리 상감마마 차도가 좀 있으셔야 할 텐데 말이야. 글쎄. 세종은 정말 온천의 효과를 보았을까? 글쎄요. 그곳의 온천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온수연을 온양군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라. 만족을 하셨군요. 온양 행궁을 다녀와 온천욕의 효험을 본 세종은 온수연을 온양군으로 승격시켰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시 건강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다. 적당한 노동과 심신의 안정, 그리고 꾸준한 운동만이 진정한 왕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다. 왕들이 그 대단한
전그 정말 잘인 줄 알았는데 그 일부분의 얘기고 그죠? 그래요? 보니까 예. 참 왕이라기 어렵고 그 온천도 좋지만은 찜질방도 참 좋은데 그걸 몰랐다. 근데 그 자리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예. 앞서서 그랬는데 뭐 외출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못 자리가 또 하시고. 아니에요. 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깜짝 놀랐는데요. 평균 수명이 44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예, 아마 일반인들 평균 수명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훨씬 아마 더 오래 사셔야 예, 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됐을 텐데 예. 여기 그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을 갖다 쭉 적은 걸 보게 되면 예. 사실 60세 이상인 왕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몇 분 안 되는 셈이죠. 정종이라든가 광해군, 예. 숙종, 고종, 태조, 영조 같은 예. 그런 경우인데요. 특히 아주 오래 사신 태조 같은 경우는 사실 60세쯤 돼서야 이제 왕이 돼서 늦게 왕이 예. 됐었고요.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그 항상 정말 자신의 장수하네요. 자랑거리가 예. 그 건강이 왜 그랬냐면 어릴 때 서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게 항상 자랑거리였으니까 서민 같은 밥을 먹고 서민처럼 몸을 움직이며 생활했다는 게 항상 예. 자랑거리였거든요. 예, 왕실에서 잘하진 못했죠, 영조 예, 임금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영조는 그 좀 오래 예. 생활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예. 이른 나이에 예. 그 대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보면 좀 재미있는 게 광해군 유배 생활을 오래 하셨고 예. 고종 임금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던 임금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들은 또 오래 사셨네 스트레스가 예. 있었는데 또 다 보면 인명은 또 천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 근데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잘 드시고 잘 보살핌 시중 받으시면 훨씬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사실이 이렇게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격구라든지 여러 가지 매사냥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면은 몸에도 좋고 운동도 됐을 텐데 왜 그런 걸 점점 못하게 했을까요? 예, 사실 이제 그 조선 전기, 특히 이제 초기의 왕들은 이제 격구나 사냥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게 점점 중기로 갈수록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 뭐 유교 이념 자체가 거기에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국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존재가 예. 사실 그 통치의 핵심은 국왕의 마음을 갖다 바로 잡는 데 있다라고 봤던 게 유학자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건 뭐냐면 사치라든가 또는 오락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실 고려시대의 경험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냥이라든가 이런 걸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데 마음이 뺏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네. 못하게 하는 거고요. 특히 무엇보다 사냥 같은 거 가게 되면 그 백성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나가게 돼서 이제 사냥터를 가게 되면 밭 같은 데를 잘못 지나가게 되면 농작물들을 해치게 될 거고요. 예. 따라갔던 수행원들도 보통 그 수백 명 이상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끼치는 폐해도 보통이 아닌 거죠. 그 고을에서 다 양식이나 뭐 기타 등등을 다 대야 됐거든요. 그런데다 이제 국왕 따라간다는 핑계와 이유로 뭐 매한테 줄 먹이거리를 한다고 뭐 개를 잡아먹는다든가 닭을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니까 자꾸 사냥이나 격구 같은 오락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막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만치 수명도 그 짧아질 수밖에 운동을 없는 못 거예요. 예, 하시니까. 운동이 안 되는 예. 거예요. 운동하거나 외출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예, 군주가 마음을 바로잡는 길은 오로지 학문의 길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들어야지. 그렇게 이제 오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결국 예. 한간이나 이런 쪽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신하들이나 의원들이 알았습니다. 운동을 네. 하면 왕이 건강해지고 오래 사신다는 걸 알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요. 빨리 보내드립니다. 오래 사시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일이 글쎄요, 너무 이거 힘드니까.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하기야 뭐 조선 시대는 워낙 뭐 신하들의 힘이 컸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안 그래서 뭐 사실 꼭 그런 면이 있는 것만은 아니긴 하겠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이 굉장히 지금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땀을 것 내거나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 예. 하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양반, 예. 사대부 이상들은 땀을 내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그 대한제국 말기에 여기에 왔던 그 외교관들이 뭐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걸 치느냐. 결국 그 하인들이나 시키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생각과 관념이 그랬던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온천 가는 것도 그렇고 매 사냥도 그렇고 또 중국의 황제들도 보면은 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왕이나 황제는 밖에를 잘 못 나가더군요. 예. 그런 게 좀 정치적으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한번 사실 바깥 나가려면은 예. 그게 힘든 일이었나 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까 저기 그림에 보셨던 정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 네. 거고요. 그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가능한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고려 시대만 해도 왕이 궁궐에 머물러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 지방에도 많이 가 있고요. 예를 들면 네. 평양이라든가
또는 이 한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법 와 있었고 심지어 주변 사찰이라든가 또는 개인 집에 머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이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왕의 행차를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면 막아내려고 무진무진 신하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런 이유 자체가 왕이 행차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백성들한테 민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 가능하면 국왕은 궁궐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 참 유교 사회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사회였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는요. 네. 임금님께서도 꽤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술을 잡수셨을 텐데, 임금님은 어떤 술을 잡수셨어요? 어우 정말 궁금하네요. 아마 맛있는 술, 좋은 술은 다 드셨을 거예요. 청주 같은 것만 잡수셨을까? 아니면 막걸리도 드셨을까? 지금 보니까 왠지 다 정해놓고 잔수까지 다 정해놓고 딱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 자, 과연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술 생활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최고 위치가 가지는 무거움을 잠시나마 벗어버리고 심적인 피로를 잊고자 술을 많이 마셨다. 특히 제9대왕 성종의 경우에는 오산 설림 초고에 역대 임금 중에서 술을 몹시 좋아했다라고 기록돼 있을 정도다. 그러나 조선시대 왕에게 음주는 단순히 심적인 피로를 풀기 위함만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더 많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술이 어떻게 왕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또한 왕은 어떤 술을 마셨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학식 높고 많은 업적을 남긴 임금으로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은 어땠을까? 그대는 왜 짐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오? 전하, 지금까지 써온 한자가 바로 우리의 글인데 새로운 글을 백성들에게 퍼뜨리면 더욱 혼란스러워할 것이옵니다. 허허, 참으로 답답하오. 한자는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이 사용하기엔 불편하오. 그러니 내 뜻에 따르시오. 전하, 어이에게 진맥 받으실 시간이 옵니다. 세종대왕은 과도한 업무로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렸는데 진맥의 결과를 말씀드리시오. 예. 전하, 다른 건 다 괜찮사오나 약간의 분기로 인해 혈의 흐름이 막혀 있사옵나이다. 그럼 또 탕약을 먹어야 하느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신 제가 다른 좋은 약으로 처방해 드리겠사옵나이다. 오호, 약을 처방해 온다더니 왜 술을 가져왔느냐? 전하, 국화주는 눈이 밝아지고 혈을 통하게 하니 실로 좋은 약이옵니다. 신기하도다. 과음을 피하시고 적당하게만 드시면 되옵니다. 혈액순환을 잘 실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어이와 신하들이 음주를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의 경우에 그러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세종 4년에는 정부와 육조의 신하들이 술을 권했고 세종 8년에는 대제학 변계량이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므로 건강을 생각하여 술 드시기를 청하였고 같은 시기 사회에 걸쳐 신하들이 세종에게 풍기를 걱정하여 술을 먹기를 간청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적당히 드셔. 그렇다면 왕들은 어떤 술을 마셨을까? 왕들이 마신 술에는 직접 궁중에서 빚어낸 술과 충남 한산, 전북 전주, 전남 진도, 경북 경주, 경북 안동 등 술로 유명한 지역에서 담근 후 궁궐로 진상되어 온 술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진상되는 술에는 전북 이강주, 경주 법주, 안동 소주, 진도 홍주 등이 있는데 야, 저 지금도 다 유명한 거잖아요. 네, 정말 유명한 술들이죠. 굉장히 가격이 나가는 그런 술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술도옥인데. 오면 어쩌했을거나 누가 술을 먹어 치웠구만. 순천댁 어디 갔는가? 순천댁
예, 나리. 해마다 나라님께 진상을 해야 되는데 이 술을 뚝 떨어지게 놔뒀어야 되겠는가?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담궈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하단께요. 후딱 담궜습니다요. 그렇다면 진도 홍주 담그는 법을 알아보자. 우선 보리쌀을 빻은 후 가루로 된 보리쌀에 적당한 양의 물을 준다. 그 후 누룩을 둥글게 만들고 누룩을 누룩 상자에 넣고 띄웠다가 술독에 옮긴 후 약간의 물을 넣으면 3일 후에 술이 괴어 오르는데 그곳에 덧술을 하고 12일을 두면 숙성이 된다. 보리로 만드는군요. 그 후 고소리를 장치하여 소주를 내리는데 소주 떨어지는 부분에 자초를 놓으면 소주의 붉은 빛깔이 나게 된다. 그래, 홍주. 진도 홍주는 위장병, 설사, 복통, 해독, 급체, 변비에 좋다고 하여 조선시대 술로는 최고의 진상품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왕족 여인들도 건강을 위해 술을 마셨을까? 중전, 오랜만에 온양에 행차하니 어떠시오? 공기도 맑고 풍경도 아름다워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다행이오. 앞으로도 종종 중전과 함께 와야겠소. 말씀만 들어도 기뻐옵니다. 헌데 전하, 말씀하시오. 아니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전, 잠자리가 바뀌면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되어 그러하오. 예, 내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하, 술이군요. 술을 드시게 하고. 한 잔 드시오. 예. 맛이 어떠하오? 부드럽고 감칠맛이 살짝 나옵니다. 지금 마시는 술은 백일주인데 적당히 마시면 쉽게 잠이 들 수 있게 하오. 중전을 위해 궁에서부터 가져온 술이니 몇 잔 마시고 푹 주무시도록 하시오. 마마. 성종이 양전의 기열 보호를 위해 술을 청한 기록으로 보아 술은 왕 자신뿐만 아니라 왕족들에게까지 건강관리 방법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술이 건강 차원이었었어요. 한편 외국 사신이 오면 술 대접을 하는 일도 왕의 몫이었다. 때문에 왕은 술을 잘 마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왕도 있었으니 며칠 후에 도착할 명나라의 직사가 술을 매우 잘 마신다고 하옵니다. 큰일이구나. 큰일이에요. 과인은 술을 몇 잔만 마셔도 금방 잠이 들거늘.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느냐? 전하, 제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자, 이제 사신이 왔어요. 먹는 척하면서 네. 부리는 거 아닐까요, 밑으로? 네. 드시는 척하면서 드시는 척하면서 지금 들고 있는 술은 진양주입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끝맛이 부드럽습니다. 이 술은 위장병에 좋아서 조정에서도 자주 마시는 술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 한 잔 더 드십시다. 좋습니다. 자, 드시죠. 다음은 영광입니다. 마시는데. 그렇게 술자리는 무르익어갔고 몇 병째? 근데 어떻게 드시길래? 무슨 어떤 방법을 쓰? 그런데 마마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앞이 어질어질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데 마마는 전혀 술을 안 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이 술잔이 오라 가라 두 개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제가 전하의 술잔에 담긴 술을 먹어보겠습니다. 술이 아니었나요? 당시 선조는 왜 이렇게 놀랐던 걸까? 선조는 술 대신 꿀물을 먹기로 하고 2개의 술병을 준비하여 선조의 술잔에는 꿀물이 담긴 술병으로 따랐던 것이다. 꿀물을 드시고 있군요. 전하, 제가 직접 술잔을 건네겠습니다. 그리 하시오. 넘어졌어. 아니, 에이. 저자를 당장 하우시키도록 하라. 아니, 이런 일로 무슨 감옥에 가두다니요. 너무 심하십니다. 아닙니다. 직사에게 술잔을 쏟다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뭐 들어리야? 어서 저자를 당장 아웃시키도록 하라. 예. 아니, 이렇게 맛있는 술을 마시는 자리인데 너그럽게 용서하시지요. 그냥 제게 진양주 몇 통을 주시면 오늘의 일은 저도 잊겠습니다. 연려실 기술을 보면 당시 선조와 명나라 사신이 술을 마실 때 술을 잘 못하는 선조를 위기에서 구한 일화가 나온다. 이렇게 왕들은 건강을 위해 적당한 술을 즐겼고 그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주어 왕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다. 예, 참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술이 뭐 이 즐거움으로 마신다라기보다는 건강 약 차원의 차원인 것 같아요. 차원이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술을 좀 좋아합니다. 참 술이라는 게 말이죠. 그거 참 적당히 먹으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저같이 뭐 지뿔도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약한 술, 막걸리 같은 걸 주로 먹기 때문에. 근데 있는 분들 그 도수가 높은 걸 자꾸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적당히 먹으면 몸에 참 좋. 확인된 걸 참 지금 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임금들도 소주를 드시던데요. 그 소주가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소주 똑같은 소주인가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예. 지금 저희가 마시는 그 소주는 원래 고구마를 그 주원료로 해서 이제 그 주정이라고 하죠. 그걸 빚은 다음에 그 만든 그 원액을 갖고 거기다 물을 다시 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첨가제를 타가지고 보통 희석식이라고 그러죠. 희석시킨다고 해서 희석식 소주인 셈이고요. 과거의 소주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요. 원래 그 원나라 때, 그러니까 몽고가 세운 그 원나라 왕조 때 저희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곡물을 이제 주 원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그 주로 그 증류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제조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복잡하고요. 그래서 주로 약으로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먹게 됐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이게 워낙 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먹으면 이제 불나듯이 그 도수가 높다 해서 화주라고 불렀었습니다. 센 그럴 정도, 술이었군요. 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센 술 중에 하나가 이 소주입니다. 보통 이게- 안동이나 이런 데 유명하죠. 그렇죠. 예. 문배준이 뭐 이게 40도 정도가 되는 아주 독한 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왕들이 정말 술을 못 드시는 분은 뭐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은 네. 그 이제 술이 센 임금. 그 예를 들어 왕이 술을 많이 드시고 그 주정을 하게 되면 그거 누가 말리나요? 친구나 잘못되면 한대 지어받기도 하지만은 그럼 그 말릴 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그걸 어떻게 그거? 그 신하들이 옆에서 이제 말려야죠. 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실수하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 왕이 있으지만 쟤는 죽이고 쟤는 집어넣고 쟤는 정리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죽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누구 벼슬을 올려줘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기분 좋게 한 잔 잡수시고요. 그렇다면 원할 때 항상 드실 수는 있었을까요? 네? 이게 뭐 아무 때나 그렇게 이제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술의 용도라고 하는 게 사실 다양하게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로 이제 사실은 궁궐에 쓰는 주 용도는
따지고 보면 제사에 사실 네. 쓰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왕이나 거기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아무 때나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틈을 내서 여가를 내서 주로 잔치를 벌이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했던 거죠. 신하들하고 먹는 자리도 잔치하면서 벌리면서 이게 먹는 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진상 오는 거나 공중에 만드는 건 임금님만 드시는 게 아니라 신하들도 가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그렇군요. 근데 아까 보니까 선조 임금 때 그때 참 중요한 때 아니겠어요? 임금님한테 있었고 명나라 사신하고 그 일화가 정말 있는 얘기입니까? 기록에요? 예, 그 연료실 기술에 그 나오는 이야기고요. 네. 그 거기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통역관 표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공을 갖다 이제 치하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을 받게 됩니다. 아,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예. 참 아주 임금님의 체면을 잘 살려줬고 네.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었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조선시대 그 임금님의 가깝게는 왕족들의 건강관리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네. 참 새로운 게 많이 있네요. 그러면서도 막상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단한 약이나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생활 습관하고 평상시 음식으로 관리를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지금 현대인들 병들도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그렇습니다. 여러 예. 가지 또 그 너무 과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예. 오는 또 음식 욕심에서. 섭취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은데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네.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오늘은 김윤호 박사님 모시고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건강관리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여행은 계속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